2016년 한 해 인천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아듀 2016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구와 강화군의 주요 현안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이형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서구 소식을 알아보겠는데요.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이 10년 만에 착공을 했습니다. 서구의 대표 현안이 첫삽을 뜬 건데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루원시티 단지조성공사가 착공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공사는 2018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루원시티는 2006년 시작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10년 동안 현안으로 남아있었는데요. 주거용지를 줄이고 상업용지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이전해 앵커시설로 활용한다는 보관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루원시티는 약 9,600여 세대가 들어섭니다. 10년 만에 착공은 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미 토지와 건물 보상비로만 1조 6천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때문에 조성 원가는 3.3제곱미터당 2,120만 원에 달해 청라 국제도시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또 핵심 앵커 시설인 교육청 이전에 대해선 정작 시 교육청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사업성을 높인 만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업 구조 방식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변경해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단지 공사를 마치고 사업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네, 수도권 매립지 사용 기한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해서 새해부터는 매립할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무기한 연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수도권 매립지의 역사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경우 난지도가 꽉 차면서 서울시는 대체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1989년 서울시가 373억 원, 환경부가 150억 원의 수도권 매립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다급했던 서울시로선 당연히 비용을 들여 투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1992년에 첫 매립을 시작했습니다.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를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한 25년 정도 지나면 매립 용량을 다 채울 것으로 보고 2016년을 종료 시점으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이미 깨졌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3-109를 매립할 때까지 더 사용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의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 종료 시점을 못 박지 않아서 2044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재협상을 통해서 다시 그 사용기한을 못을 박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지역구인 신동근 국회의원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수도권 매립지 관계자라든지 환경부 관계자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국회를 불러서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보면 속내는 그겁니다. 서울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땅이 없다, 할 방법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겁니다. 네, 인천시 이슈 정리하면서 한번 짚어봤었는데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도 서구 지역 이슈인 만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검단 세빛도시를 후속 조치로 내걸었지만은 주민 반발이 거세죠. 예, 그렇습니다. 검단 스마트시티는 유정복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투자유치 1호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지난해 3월 두바이 자본 4조 원을 유치해서 검단 퓨처시티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인천시는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사업 무산을 알렸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와 협약 당사자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무산 원인입니다. 인천시는 대신 검단 세빛도시를 조속히 추진해 검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인천 시민 352명이 검단 스마트시티 무산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습니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배제돼 부실 행정으로 사업이 무산된 게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 무산으로 약 1천억 원의 금융이자를 부담하게 돼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검단 세빛도시 조성 사업에 유공자 표창을 하겠다고 나서서 주민들은 더 울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검단 주민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2006년 검단 신도시 발표 이후로 지난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태까지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년 8개월 전부터 검단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그동안 추진을 해왔죠. 해오다가 결국은 무산시키고 정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이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 여기 검단 지역 주민들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은 강화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화 군민들의 수건 사업인 종합병원이 착공했습니다. 네, 큰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던 강화 군민들의 고충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강화종합의료센터가 착공을 했습니다. 성수의료재단 강화백병원이 강화군 남산리에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는 응급실과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그리고 심내혈관 관리센터와 건강검진센터 등 12개 진료 과목이 들어섭니다. 152개 병상 규모로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건데요. 1년 정도 공사를 거쳐 2017년 12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종합병원 건립은 강화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 아이를 낳으려면 김포 등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가 발생해도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복 강화군수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뇌와 심장, 혈관에 대한 문제, 또 여성들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 또 그 이외에 이제 몇 가지의 그러한 응급실이라든가 입원실 이런 데 대한 아쉬움을 항상 느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 대한 갈증이 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화는 매년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농촌 용수 개발 사업지구에 선정된 것도 희소식 같습니다. 한강물을 강화까지 끌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화 농민들은 대대로 물 걱정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섬 특성상 강이 없다 보니 저수지에 물을 담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가뭄이 심할 때는 저수지가 말라서 모내기도 제때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강물을 끌어다 쓰게 됐습니다. 2015년 12월에 임시 관로를 통해 한강물을 끌어와 농업용수로 사용하게 된 건데요. 이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됩니다. 강화군이 농식품부가 지정하는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김포에서 강화군 양사면까지 19.4km의 물길을 잇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양수장 3곳과 저류지 1개를 설치하는데요. 국비 480억 원을 투입해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강화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 관계자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화군 북부 지역인 양사면의 4개 면에 대해서 만성적인 가뭄을 해소하고 그 가뭄이 해소됨으로 해서 농민들의 식량 생산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거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한 해 인천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